자, 거래계약서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거래계약서 작성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주의해 놓으시고요. 자, 기재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니까요. 형태를 꼭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9개, 확인 설명도 9개,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9개 다 시행령에서 정해놨습니다. 대신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거래계약서 성격을 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리고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 매수인 무슨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아니면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지 금액이 다 다를 겁니다. 매매 계약도 나중에 금액이 2억인가 3억인가 금액이 다 다를 거니까요. 입증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몰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2배를 물어주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 교부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뭘 얻어맞습니까?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나란히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식이 없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국가에서 서식을 딱 주고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쓰십시오. 그 민법 교수님 그러셨습니다. 계약은 자유롭다고 했는데 계약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서식도 자유롭고요.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고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도 자유롭고 자유롭다고 했는데 국가가 왜 서식을 줍니까? 자, 거기 때문에 서식은 아예 줄 수가 없고요. 대신에 확인 설명서나 전속 중개 계약서 자, 그거는 우리 사장님의 의무가 되니까 국가가 주고 그거 안 쓰면 업무정지 이렇게 제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계약서는 서식 자체를 줄 수가 없더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약이 자유로우니까 알아서 하세요. 서식도 자유롭게 정해서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9개, 거래계약서 9개만큼은 반드시 있으라고 합니다. 없으면 업무정지를 가한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을 꼭 주의하실까요? 확인 설명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누구요? 업무를 수행했던 중개보조 말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중개일을 했을 때 그 문장을 꼭 지어내시고요. 시험장 가시면 만나십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밑줄도 많이 그어봤는데 시험장에서는 안 볼 때가 있습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왜요? 너무 급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1차에 벌써 80개 그리고 2차에서는 문제가 120개나 나옵니다. 금방 풀어야 되니까 1분에 하나꼴이니까 상당히 급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냥 있으면 아니라 중개 행위를 했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함께 서명 날인하라고 했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X.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거기도 많이 냈습니다.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책임자가 함께 서명 날인을 같이 해야지. 괜히 또 대표자가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 건지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공동중개 했을 때, 옆집하고 같이 했을 때, 보통 이제 실무 가보시면요. 혼자 단독 중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40평짜리, 50평짜리 물건이 없습니다. 옆집에서 빌려와야죠. 빌려오면 같이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갑과 누가 의뢰 함께 서명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신 분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맨날 무슨 제재, 계속 제재 얘기를 하죠. 그런 대로 실무하실 때 꼼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맨날 그냥 입만 벌리면 3학년 위반, 그리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맨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네 번째가 이제 완성됐을 때 거리기하수는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자,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동그라미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5년이지 3년 그러면 X 세금의 시효 때문에. 그리고 여기 돈이 있으니까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서식 나오고 필수적 기재사항 가로 2번 거기가 별표 3개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 서식은 있다고요? 없다. 자, 서식 자체는 없다. 자,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누구한테 우리 개업 공유사한테 서식을 작성하라고 사용하라고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아닙니다.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별로무소리 다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건 말이 안 되겠죠.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식 정하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 맨날 임자 바꿉니다. 공법만 바꿉니까? 여기도 바꿔요. 뭐 장관 대신에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막 뒤죽박죽 되면 정신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시장 X, 시도지사도 X, 국가대표 가장 높으신 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 별표 3개를 정말 꼭 해놓으시고요. 별표 3개. 자,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기가 나온다. 몇 퍼센트? 90%.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 해보실까요? 아까 이제 확인 설명은 수도권 토벽을 앞글자를 땄습니다.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물 조교 이렇게 앞글자를 따보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자,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주고받았죠.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생각하면서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나중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그리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쓰지 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꼼꼼하게 써야 될 겁니다. 자, 누가 물건을 주고 받았냐, 자,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니까요. 토지나 건물의 소재나 면적,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냐. 첫 번째는 임자가 당사자가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물건. 그 당사자가 물건을 주고받고 했겠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계약은 체결됐을까요?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계약일, 몇 년, 몇 월, 몇 일. 자, 먼저 10%만 받을 때입니다.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이 아니라. 자, 계약을 언제 체결을 했을까요? 계약일. 그리고 네 번째, 꼭 주의하시겠습니다. 자, 예정 빠져야 되고요. 아까는 거래 예정 금액 그랬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거래가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도 거래 예정 금액,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거래 금액.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예정이 오히려 빠져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또 돈이 나올 건데요. 돈을 어차피 주고받았을 거니까 계약금, 그리고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자, 돈을 주고받고 했을 거니까. 자, 네 번째는 돈. 자,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물건 언제 주고받을래? 자, 물건의 인도일시. 우리 민법 교수님 뭐라고 합니까? 잔금 치를 때 물건을 넘겨주세요. 동시행으로 해야죠.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돈이 먼저 가면, 물건이 먼저 가면 나중에 배째라, 돈 안 주고 배째라 막 그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하고요? 돈하고 잔금하고 그리고 물건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동시행으로 너 안 주면 나도 안 줘. 자, 이런 식으로 동시행으로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왜 갑자기 동시행을 배웁니까? 여기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괜히 그냥 무슨 변호사 되려고 우리 민법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니고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어떤 권리가 넘어갔는지 권리 이전의 내용.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확인 설명은 권리 관계였습니다. 여기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어떤 권리가 넘어갔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이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권리 관계 X. 여기도 골탕 먹어봐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민법에서 조건이나 기한을 배우시죠. 자,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때는 그 조건이나 기한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막연하게 다음 중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끔한 계약도 있습니다. 조건 단서 같은 거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쓰라고요? 어떻게 쓰라고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는 임의적인 사항이니까요. 정말 없으면 쓸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조건은 성취가 불확정적이고, 자, 그래도 기한은 언젠가는 올 거고, 자, 민법 교수님 무슨 기정조 앞글자도 따고 난리를 칠 겁니다.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도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8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일자. 작성 날짜가 아니라 교부일자. 9번째가 이제 특약사항에 들어갈 건데요. 자, 거래 금액 등. 이제 여기는 그 밖의 약정 내용.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꼭 주의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업계약서, 그리고 다운 계약서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쓰시면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뭐를 받는다고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5번째 우리 제재가 이제 나왔죠. 개업 공연유사 뭐를요? 업무 정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다가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썼을 때, 자, 뭐를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우리 가로 2번에 누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자격정지를 둘 다 정지 먹고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요. 거래계약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자, 거래계약서, 자, 비교로 정말 잘 해놨습니다. 자, 먼저 작성 부수가 약간 다른 게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또는 전속중개계약서는 자, 처음에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입니다. 자, 매도인한테 그리고 매수인한테 하나 주고 우리가 하나 보가. 자료반 몇 부? 2부. 대신에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매도인과 그리고 매수인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보관해야 됩니다. 결국에 몇 부입니까? 3부 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존기간이 다르죠. 거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 거기도 시험을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그래놨습니다. 거기다 꼭 또는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여기는 서명 및 날인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서명 및 날인.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부하고 우리 보존에서 이제 그 보존기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안 써줘도 되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꼬리를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거래계약서 몇 년입니까? 거기는 5년 동안,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확인설명서도 3년 동안입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식 비교까지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자, 그 나오는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도 이제 한번 내용들 보시고요. 자, 먼저 뭐가 없다고요? 우리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더라. 자, 거래계약서 이제 매매계약서인데, 자, 임대차 계약서인데, 그리고 전세계약서인데, 자, 뭐가 없다고요? 서식이 없다. 근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계약은 자유로운데 국가가 서식을 주고 이거를 써라. 그 민법의 대원칙, 계약자유 원칙을 파괴시키니까 거기는 서식이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서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서식을 오히려 주면은 이상해요. 서식이 없다. 그러니까 서식이 없으니까 누가 나와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누가 장관이, 자, 서식이 없으니까 그 서식을 정해서 꼭 서식 작성, 나중에 사용을 하게 해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서식을 만들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권장,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권장을 하여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고요. 근데 서식을 만들어놨는데 안 써. 자, 그래도 우리한테 제재를 가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다른 서식을 써도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하기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거래계약서 우리 기재사항이, 여기 기재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재사항은 시험 문제가, 자,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으니까, 자, 기재사항 9개를 모른다 그러면 너 실무할래?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맨날 업무정지 얻어맞고 사무소 문 닫고 자격정지 얻어맞고 쫓겨나고 난리가 납니다. 자, 어디가 있다고요? 시행령에 있습니다. 확인설명의 9개도 시행령, 우리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나머지는 대통령이 알아서 해.
몇 가지라고요? 자그마치 9개. 자, 기재사항은 9개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 앞글자를 따놓으시고요. 앞글자 너무 많이 따놓으시면 나중에 확인 설명 뭐더라 이제 못 써먹으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누가요? 거물조교가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물조교가 이제 말이 안 되지만요. 자, 인권, 막 사람을 팔아먹었다네요. 자, 인권, 거래. 자, 인권, 거래, 계약을. 자,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아까 확인 설명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요. 확인 설명에 수도권 토백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어차피 확인 설명에 있는 것은 거래계약서에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에 있는 것은 확인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괜히 또 두 개 다 욕심 부리시다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 먼저 우리 거래기 가서 돈을 주고받았죠. 그럼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게? 자, 그게 거래 당사자입니다.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자, 주소, 성명만 나중에 자세히 쓰셔야 됩니다. 뭐까지?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자,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자, 이 뭔스상, 인적사항. 우리 시험 문제 치사하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이렇게 또 시험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한 사람이 누군데입니다. 거래계약 체결한 사람이 누구냐고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건의 표시, 물건의 바로 이제 뭐를 표시를 물건인지 토지 건물 소재나 면적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자세히는 안 물어보고요. 물건의 표시도 거래계약서에 있어야죠. 조건 뭐였습니까? 민법도 조건기한 한 문제가 나와요. 괜히 법률행위 너무 심하게 그냥 하지 마시고 막 판례 저 앞쪽이 엄청 어렵습니다. 불공정 그런 쪽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조건기한 같은 거 하나 간단하게 맞춰야죠. 그입니다. 뭡니까?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대출하시기에 있으면 쓰시라고 했지. 무조건 없는데도 어떻게 쓰라고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이거 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낸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에서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써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조건이나 기한 출연하셔야 됩니다. 교관지에 교부 일자 보실까요? 무슨 설명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가 가출이니까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 보시죠. 확인 설명서에 무슨 날짜? 교부 일자. 시험 문제가 이제 확인 설명서에 작성 일자 또 이렇게 넣으려고 작성이 아니라 준 날짜. 작성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줄 건데 거래계약서하고 같이 주잖아. 딱 그입니다. 이는 바로 이제 인도일시를 우리 포인트 정말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어차피 출제하실 분 요소리밖에 안 해요. 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인도일시입니다. 자, 토지 건물의 인도 주는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뭐 하고요? 항상 동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잔금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소리 주고 받는 거하고 같이 하세요. 자, 그래야 거래 사고 안 나요. 그리고 권리 관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권리 이전이라고 했습니까? 권리 이전 넘어가니까 자, 그입니다. 유일하게 아까 수도권 토백할 때도 권리 나왔는데 거기도 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어떤 권리가 넘어가느냐? 권리 관계가 아니라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거래가 예정이 맞을까요? 거래 금액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속이려면 정말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는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자, 거래 금액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나옵니다. 계약 금액입니다. 자, 계약 금액. 그래서 이제 계약 금액 등 그 지급 일자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 자, 지급에 관한 사항. 돈을 어떻게 줬냐고 입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도 뭐예요? 거래계약서에 들어가야죠. 돈도 들어가야 되죠. 입니다. 돈을 누가 받았고 그리고 언제 받았고 이제 계약일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계약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몇 년 그리고 몇 월 몇 일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이나 기한하고 거의 유사하긴 할 건데 그 밖에 토지 거래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농지 취득 자격증만 못 얻으면 나중에 없던 걸로 합시다. 대부분은 그 밖에 약정 내용은 특약사항에 아니면 특기사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서식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확인 설명이 없는 게 바로 이제 우리 확인 설명에서 우리 앞쪽에서 봤었죠. 이제 또는 안 쓸 거고요. 확인 설명에서 수도권에 뭐 하면서 수도권에 뭐 하면서요. 토벽에 뭐 하면서 거출을 하면서 뭐 썼다고요? 일기를 썼다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지경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안 나오고요. 도로
안 나옵니다. 일조 소음 같은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병면도 안 나오고 세금도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이용계에 확인 설명에서 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꼭 메모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용제한이나 뭐는요? 거래규제는 어디는 안 나온다고요? 거래계약서에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입니다. 확인 설명에서 다 해놓고 그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제재가 이제 2개 이상 거래계약서를 썼을 때, 그리고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등록 취소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뭡니까? 업무 정지. 거기는 제재가 조금 약합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정말 여기 이제 상당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이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우리 6장 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6장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져.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1시간에 거의 2개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손해배상 책임 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손해배상 책임. 나중에 사고를 쳐놓고 나중에 책임을 못 지겠다. 배만 들이대니까 뭐를 설정해라? 보증 설정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중개 봤을 때 보증 설정하실 건데요. 거의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다가다 우리 벽에 보면은 아니면 출입문에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먼저 150 가입업소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이제 보증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증 설정을 하셔야 그래야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 설정 연장 안 하시면 여기도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 정도는 간단히 봐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사고를 쳐놓고 매도 매수인한테 사고를 쳐놓고 우리 매도 매수인한테 토지나 건물은 전 재산입니다. 그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면 우리 매도 매수인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기입니다.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사고를 칠 가능성, 우리 개업공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하세요. 보험부터 가입하세요. 여기입니다.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보험부터 가입하세요.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왜요? 사고 쳐놓고 나중에 배만 들이댈 거냐입니다. 배를 대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배째면 뭐가 나오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요. 보증 설정을 하세요. 저는 사고 안 치겠습니다. 뭐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그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게입니다. 시험 머리하고 실무 머리는 또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제 원칙을 보실까요? 원칙에 제목 잘 써놨고요. 과실 책임. 여기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죠? 자, 먼저 중개하면서 그리고 손해가 난다는 거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책임지세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이제 그 손해를 알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라.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이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로 1번의 원칙 보고 있는데요. 자, 고의나 과실. 자, 그 소리가 손해를 알았다. 우리 통정 허위 표시에서 알았다. 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어디서 빚지는 표시라는 거. 자, 빚지는 표시라는 건 상대방 쪽에서 친구가 듣고 뻥이란 거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알았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알았거나가 고의고요. 그 옆에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뻥이라는 건 알았으면 뭐하러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입니다. 집한다. 팔 생각 없는데 뻥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때 보호를 해줄 이유가 아예 없을 겁니다. 거기서는 알았거나 그리고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장하고 여긴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손해를 알았으니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죠. 게입니다. 사고 쳐놓고 손해 알았는데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죠. 게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그러니까 사무소를 빌려줬다기입니다. 제공을 했을 때 거기만큼은 고의과실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냐.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요거는 꼼꼼하게 보실 건 없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봤었던 건 중개행위를 하다가 거의 손해를 이미 뻔히 알았다. 그리고 과실 알 수가 있었다. 너는 칠칠맞게 부조의 신경을 안 쓰니까 몰랐지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았어.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고의나 과실은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수준이 아주 IQ가 높으신 분, 이분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지.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는 알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정말 안 지려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를 정확하게 배우고 설명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판사님도 책임지라고 절대 안 해요. 여기입니다. 네가 잘못하니까 책임져라 고소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본적으로 와보실까요? 거래 당사자한테 뭐가 재산상의 손해가 근데 안 보이죠? 정신적은 안 보입니다. 우리 정신적은 위자료 거기는 민법으로 가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잘 보이는 금방 눈에 띄는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까지도 이 법에서 그 저법입니다. 민법에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는 재산상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만 우리 위자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런 문장 자꾸 나오는데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따져서 그럼 어떻게 따집니까? 먼저 원인은 중개가 원인이 되고 그 중개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중개는 있는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중개는 없었는데 손해가 갑자기 발생했다는 겁니다. 벼락 맞아서 천재지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책임지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법에서는 인과관계를 항상 묻습니다. 무슨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이런 거를 꼭 따진다는 겁니다. 없으면 책임 안 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책임 안 지려면 이런 걸 입증하시라는 겁니다. 만만치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나중에는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효과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 상당히 넓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 잘못해도 보증 설정에서 책임지세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자, 금쟁이, 수수료 등을, 보수 등을 초과해서 막 받았습니다. 거기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져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이제 예외 보시니까 무과실. 아까 사무소 빌려주면은 거기는 무과실로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왜 빌려주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괜히 또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누구 빌려주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빌려주시면 저 뒤에서 보겠지만 포상금까지 나옵니다. 그거 신고하면은 50만 원을 받아요.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 빌려주신 분한테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결국에 사고를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고용인도, 자, 우리 말고요. 종업원도 나중에 사고를 치면은 그 종업원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왜요? 고용인의 행위는 우리 개업공사의 행위나 뭐합니까? 아예 똑같다고 했습니다.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증 설정의, 자, 그 업무 보증의 내용. 여기서 이제 보증 설정의 내용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정의 의무 쪽에서도 꼭 주의하시게끔 언제 보증 설정을 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 개시전. 자, 먼저 보증 설정도 업무 개시전, 인자 등록도 업무 개시전, 고용 신고도 업무 개시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이제 그 방법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먹는 재미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보증보험 검색창에 한번 띄워보시면 보증보험이 나옵니다. 그 보증보험을 이용을 하든지.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버스도 공제조합이 있는 것처럼 공제 가입을 하든지. 자, 세 번째 돈 있으면요 공탁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는 이제 별표를, 여기는 이제 두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금액은 정말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업자 맞냐,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기업본 쪽에 보실까요? 자, 먼저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고 이제 오래 써놓으시면 좋고요. 얼마입니까? 대형 사고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 사고 칠 거니까 얼마라고요? 2억. 근데 또 시험 문제가 1억 그럴 겁니다. 자, 그거 아닙니다. 2억이나 됩니다.
두 번째, 어디 가나 분사하면서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분사하면서 또 얼마입니까? 반토막이네요. 여기는 조그만한 지사 정도 되니까 개입니다. 얼마고요? 1억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실까요? 자, 먼저 우리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 두는 경우는 한번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3개 두는 경우는 보증 설정을 최소한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시험 문제 묻더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겠습니까? 뒤지 소풍 간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3억이라고 딱 답을, 그건 또 확실하게 맞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3억을 고르시고 막 도망가십니다. 시험장 나오시면 박수 치십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는 왜 계산 안 하십니까?입니다. 먼저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 둔다고 했으면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1억씩 3억이니까 5억이라고 해야지. 괜히 또 3억이다. 함정이 있으니까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5억이 맞는데 자기는 또 3억이 맞다고 걔들 또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우리 법인이 아닌 쪽. 자, 그러면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에서 얼마라고요? 1억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동그라미 잘 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농협은 지역 농협은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얼마라고요? 1,0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다 시험 문제를 내봤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 쪽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맨날 바꿔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어떻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보증기간에 이제 보증의 운영인데, 자, 거기는 어차피 그냥 나중에 1년분 요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시험 문제감은 아니고,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보증 설정의 시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중개법인, 여기도 이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저 끝에 보시면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업무 개시 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자, 대신에 우리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 보증 설정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통지를 받았을 때만 가능해. 통지 받기 전에는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등록 신청 때도 할 수 있다. X. 고용신고나 인장 등록만 그렇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은 똑같은데 여기는 안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지역농업도 이제 여기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 업무 개시 전은 다 똑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 보증 설정의 신고 의무인데, 자, 먼저 보증 설정했다고 가만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신고 안 하시면 업무 정지를 당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우리 A번 보증보험 증서 4번. 그리고 이제 공제증서 4번. 원본은 벽에다 걸어놔야 되니까 4번을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하셨으면 공탁증서. 또 시험 문제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누가 보증 설정하면요 등록관청에다가 다 알려줍니다. 자,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X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무를 안 해보니까요. 자, 그런 줄 몰랐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거는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이 설명도 시험 문제를 이미 냈었고요. 나중에 우리 실무 가보시면 설명을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증서 4번만 복사해서 주시지 내가 보장 설정을 얼마 정도로 했다 이런 거 설명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쳤을 때 보장되는 금액 그리고 어느 기관에다가 보증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기관에 찾아가야 되니까 그 보증 설정했던 소재지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증이 설정됐는지 그 기한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보증 종목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종목을 설명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괜히 또 두 번째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그리고 공탁 이렇게 세 개가 나오니까요. 그게 보증 종목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거 하나만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거면 끝났지. 나중에 공제, 공탁을 설명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아주 꼼꼼하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옆에다 이제 보증 종목 X, 그리고 보증보험료, 그게 아니라 공제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장되는 금액.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1년에 25만 원 낸다. 그 소리 하실 거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쪽에 보시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느냐? 당연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에서 공탁으로, 공탁에서 보험으로. 근데 언제까지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쪽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효력이 있는 기간 좀 꼭 찾아서 밑줄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만료일 X, 만료일까지 끝날 때까지 뭐 중간에 안 되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됩니다. 12월 31일이 만료일, 6월이 되건 3월이 되건 아무 때나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근데 가로 2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끝나가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도 다 끝나가니까 다시 연장하죠. 2015년에서 16년으로 거기가 이제 만료일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우리 공탁금은 뭐합니까? 횟수를 제한을 하겠다. 자, 공탁금만큼은 3년 이내는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올수니까 거기는 3년 이내는 회수를 못하게 합니다. 아버님이 중개하시다가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공탁금은 못 찾아가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놔둬봐. 그 소리 합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보증보험을 못 찾아간다. 공제를 못 찾아간다. X. 거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보증보험금 청구인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청구가 될까요? 일단 먼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서. 우리 매도인과 우리 개업공사가 합의를 봤을 때 그 합의서 가져가면 보증보험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 보통은 판결문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판결문으로 가야 됩니다. 괜히 또 합의를 해주면 우리가 더 손해본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 판결문.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화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조서. 그리고 조정조서. 그리고 중재판정서. 등기법에 나옵니다. 청구 일락조서. 자,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 서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내본 적도 있었고요. 자, 대신에 보증 관련 서류,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자, 그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서류가 아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오랫동안 안 나와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우리 범위는 우리 보증기관에서는 보증 설정된 금액 2억이 되건 1억이 되건 그것만 책임을 져주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손해는 누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 책임을 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후에 만약에 손해배상으로 빠져나갔을 때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보증보험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뭐하고요? 요거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 보험이 아주 치사합니다.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도 1억을 주된 사무소 같으면 2억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보전, 그러면 X입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요, 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할증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시 설정 안 하는데 다음 해에 할증되잖아요. 우리는 할증은 없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15일. 1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 15일까지 넉넉하게 기간 주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전도 열흘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1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5일을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첫 번째 저 그때 15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시고요. 대신에 우리 공탁금은 현금을 맡겨놨죠. 거기서 1,000만 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채워 놓으면 되겠죠. 왜요? 9천만 원 남아있으니까. 결국에는 1,000만 원만. 여기는 보존이라고 합니다. 채워 넣는 거 보존.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 방법이 다르니까요. 또 나중에 혼란스럽게 낼 겁니다. 막 섞어서 낼 겁니다.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제재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행정처분. 만약에 보증 설정을 안 하시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은 했는데 나중에 만기가 됐는데 다시 설정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제재가 뭐라고요?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쪽에서는 질서벌이 나옵니다. 아까 봤습니다. 설명만 안 했다. 보증 설정은 됐는데 보장금액, 보장되는 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도 자꾸 물어봅니다. 별도의 표는 30만 원. 꼭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휴업만 20. 그리고 나중에 등록증 반납 제때 안 했을 때, 명칭 사용 제대로 안 했을 때만 5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30만 원, 여기도 30만 원. 그리고 교재도 조금 좀 소개는 안 돼 있지만 보증 설정 신고 안 했을 때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고요. 변경 신고 안 했을 때도 업무 정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보증 설정도 이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누구만 3년을 빼오지 못하느냐, 꼭 공탁만 아주 이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까지 시험 문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보증 설정 문제니까요. 한 문제 역시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2개, 시험 문제는 2개가 나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